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에서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어제 제3지대 개혁신당이요.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간 주도권 갈등 끝에 통합선언 10일 만에 결별하기로 하면서 종일 시끌시끌했습니다. 자, 색깔이 전혀 다른 세력이 잘 합쳐질까 하며 지켜봤는데 결국은 깨진 겁니다. 자, 이제는 전직이 된 두 공동대표 목소리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표님 및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얘기 한번 듣고 오셨는데 장가 기자, 두 공동대표 이제 전직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게 됐는데 우려가 현실됐다 이런 반응인데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원인 한번 짚어볼까요?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졸속 통합에 대해서 좀 많이 자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낙연 대표는 엄중낙연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논쟁적이라도 필요하다면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서 업무 스타일의 간극도 컸습니다. 또 정당 지지율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합당하기 전에 정당 지지율은 개혁신당이 3%, 이낙연 신당이 3% 이렇게 지지율이 나왔었는데 합당 선언 후에 지지율을 살펴봤더니 오히려 지지율이 4%로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결국에는 총선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일임하는 문제, 또 김종인 공관위원장 인선,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공천 등을 놓고 맞붙으면서 결국에는 파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권을 장악한 적도 없고 새미래가 하고 싶어하는 진짜 민주당을 만들고 싶다는 목적은 진짜 민주당을 만들고 싶다는 목적이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저희 개혁신당이라는 당의 구조 하에서 뭐 당권을 장악한다는 것이 사리사욕이나 아니면 사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실제로 당권을 장악하려는 기도도 없었고 당권을 장악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미래 측에서 이탈하기 전부터 며칠간 계속 다소 과한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미래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저희와 달랐던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최고위에서는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목적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 진수 의원님, 오늘 방금 들어온 이준석 대표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어제는 어쨌든 뭐 양 대표가 부실 통합, 뭐 참담한 마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준석 대표가 방금은 난 당권 장악하려는 의도 없었고 오히려 이낙연 대표 측에서 과한 주장을 해서 이런 것이다. 보면은 양보를 했으면 뭐 봉합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양보 봉합 이게 애초에 좀 불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애초부터 이게 묻지마 통합의 잘못된 만남이 가져온 이 예고된 결말, 잘못된 만남. 네, 예고된 파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양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양극단의 생각을 가진 세력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5개 세력이 그러니까 정책적인 이견이나 입장의 차이 조율할 새도 없이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또 지지율 정체에 쫓기고 하면서 이제 그 급발진하듯이 합당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고된 그 파국이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이렇게 갈라서게 된 게 양쪽에는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예.
왜 그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보다는 네. 약혼 상태에서 파혼하는 게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듯이 호적이 안 지금 딱 남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지금 방금 기자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예. 사실은 속도감의 차이. 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지금 선거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니까 그 캠페인을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반면에 이제 이낙연 대표는 그 원래 이낙연 대표 고유의 이 신중, 검토, 뭐 더 좀 더 논의 뭐 이러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고 거기 같이 조인하신 그 몇 명의 현역 의원들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 이미 이제 수도권에 출마 선언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급하신 거예요. 빨리 이슈 몰이도 해야 되고 그 이준석 대표 특유의 그 비단 주머니, 그 좀 색다른 선거 캠페인도 선보이면서 계속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가야 되는 이렇게 마음이 조급한데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계속 공관위원장 결정도 좀 더 논의하자, 좀 더 검토하자 이런 상황이니까 네. 아마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원인이었다. 됐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희 부대변인 네. 쭉 말씀 들으셨는데 뭐 잘못된 만남, 그런 점 파혼, 네. 예고된 결말, 파국 이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네. 뭐 쭉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좀 단상이 드시던가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모든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죠. 예. 그렇지만 시도 자체는 이런 결과를 바라고 시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부터 그렇게 규정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네. 보는데 저는 좀 전에 그 이준석 그 대표의 기자 그 뭐랄까요 답변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부분이요? 이런 겁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거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나 이런 데들에서 예를 들어서 당 색깔은 이미 정해졌는데 그런 얘기를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책이나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좀 약간 시간을 끌다거나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처음에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문제를 느낀 이준석 당대표 쪽에서 이렇게 선거를 어떻게 치르냐라고 해가지고 최고위를 취소하고 기자회견을 예고했어요. 그러면 그 기자회견이 뭐였냐를 다 취재를 했잖아요, 우리가. 네. 다 취재했는데 그게 당을 깬다였어요. 근데 당을 이렇게 깬다고 할 때 모두가 안 깼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거기에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찾아가서 다음 최고위원회에서 내가 당신에게 힘을 실어줄 테니까 당 깨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17일 기자회견이 취소가 됩니다. 근데 19일 기자회견이 취소가 되면서 힘을 실어줄게라는 그 부분이 19일 최고위원회를 예고하면서 이거를 그냥 실력 행사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게 알려져요. 알려지면서 김종민 의원이 하루 전인 18일 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도 실력 행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낙연 대표의 모든 권한을 뭐 박탈하다시피 한 거거든요.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모든 주도권은 이준석 대표에게 있었습니다. 이 당이 만들어질 때부터도 그렇고 진행 과정도 그렇고 물론 이낙연 대표가 거기에서 좀 걸림돌이 된 거는 사실일 수 있으나 한 번도 이낙연 대표가 주류가 되거나 주도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많이 수용했다. 듣고 그렇죠. 수용했다. 많이 양보를 했죠. 저도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당 사무총장, 뭐 법적 당 대표, 그다음에 뭐 원내대표, 그다음에 수석 대변인 모든 당직을 저는 개혁신당에 주는 게 맞다. 왜? 거기가 그동안 당을 운영하는 게 가장 도드라졌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잘했기 때문에 잘한 건 인정해주고 가야 그게 양보고 그 신당에 갈 수 있는 서로가 인정하는 방법이다. 이랬어요. 그럼 사실상 모든 주요 당직을 다 차지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아예 내가 전권을 갖고 이낙연 대표는 여기에 관여하지 못하겠다라고 쳐낸 게 이 현상 그대로 팩트를 복기해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저렇게 갑자기 진짜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저는 너무 놀라운데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통합을 좀 파기했다 이런 취지를 좀 설명하고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양측 발언 한번 듣고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야, 그 이거는 전에 이제 뭐 예. 그런 사건도 좀 있었는데요. 제일 결정적인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예. 회의 상황입니다. 회의 상황. 예, 누구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회의였다면 이런 정도의 토론이고 그때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좀 더 연장해서 토론을 해봅시다. 오늘 안으로 결론 냅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 그거 제안을 보면서, 안 받고 네, 접었다 저는 말씀이시죠? 다른 분들이 예. 뭐 이준석 대표는 뭔가 의혹이 앞서서 그렇게 뭐 밀어붙일 수도 있겠다고 봤는데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중재 역할을 안 하시는 걸 보고 아 이거는 뭔가 마음을 먹은 거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근데 기획을 하는 것은 네. 뭔가 얻을 정치적 이득이 있어야 그런 기획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모시기 위해서 예. 이 합의를 깼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이득이 있어야 이거를 일부러 깨지 얻을 게 없는데 왜 일부러 깨겠어요.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의원님, 일단은 이낙연, 김종민 왕따 당했다. 이런 김종민 최고위원의 어떤 취지인 것 같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쭉 어떻게 드셨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종인 공관위원장 제안은 이낙연 대표 쪽에서 먼저 했다는 거니까 저는요 지금 이 파국의 원인을 놓고 양쪽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저런 거는 정말 국민들 보기에 볼썽사납고요. 이미 이낙연 대표가 어제 성급한 잘못된 그 통합이었다라는 걸 인정을 했으면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는 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급히 밥을 먹다가 다 같이 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헤어진 마당에 서로 손가락질하는 일은 서로에게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고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어제 죄송하다 국민께 참담한 마음이고 죄송하다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이제 또 이제 와서 이낙연 대표가 하신 이제 말씀 있잖아요. 네. 진짜 민주당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말을 또 말꼬리를 잡아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득 이낙연 실 뭐 이렇게 득실이 나는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은 기존의 이준석 개혁신당의 원칙과 상식 세 분 중에서 두 분과 금태섭 유호정의 새로운 선택 분들이 흡수 합당된 이런 모습으로 이제 결말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좀 득이 된 거고 이낙연 대표는 좀 실이 있는데 많다. 이 득실마저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또 어떻게 바뀌어질지도 모르는 게 이게 한국 정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사태라고 해야 할까요? 두고서 다른 정치인들도 좀 여러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진희 변호사님, 뭐 이때마다 등판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 어떤 말을 하셨나요? 맞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빙탄불상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각자의 길이 다른 세력들이 함께 가기에는 서로 융합할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개혁신당 파탄을 보면서 빙탄불상용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빙탄불상용은 이 얼음과 숯이 서로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이 각자의 생존을 위한 합당이 아니라 지향점이 같아야 했는데 아무튼 참 재밌는 총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예상대로 개혁신당이 깨진 신당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을 떠난 게 잘못이고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를 만난 게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당일 부대변인 네. 계속 나왔던 얘기 반복입니다. 잘못된 만남이 또 나오고 패자만 남은 분열이다. 이게 가장 좀 양측에선 좀 뼈아플 것 같습니다. 네. 패자만 남은 분열이다. 네. 뭐 쭉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죠. 패자만 남은 분열인 게요. 특히 이번 선거는 중도층이 중요했던 선거거든요. 근데 중도층의 중요성을 사실상 없애버린 분열이에요. 왜냐하면
중도층이 기대가 거의 절망좌절로 됐고 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태를 지금 여론조사 보여준 보면 한 거거든요. 30% 정도 있었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좀 전에 뭐 저희가 여론조사 봤습니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갤럽 조사가 뭐 3%였다가 합쳤는데 4%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항목이 뭐가 있냐면 네. 지지 의향이 있었어요. 개혁신당 지지 의향이 15%였습니다. 저 조사에서. 그렇군요. 그러면 개혁신당 지지 의향 15%는 뭐였냐? 잘하는지 한번 볼게. 정말 이렇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집단이 느껴서 잘 생존을 한다고 이어간다고 이 상태를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지해 줄게가 15%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15%는 이제 오갈 데가 없어졌고.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거기를 저는 위로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들의 뭐 득실 따지는 거는 저는 뭐 어떻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연예인 걱정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 걱정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이분들은요.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 전부 다 중도층에게 석고 대제를 해야 돼요. 석고 대제를. 제가 제3지대 신당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제 이번 총선에서는 제3지대 신당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4년 후 총선 앞두면 또 제3지대 신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중도 무당층 유권자들 있잖아요. 양당의 그 정치의 회의를 느끼신 이분들이 제3지대 신당에 대해서 늘 총선 시작될 무렵에는 굉장히 관심과 기대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신당 제3지대가 나왔다가 실패하고 나왔다가 실패하는 이 과정을 관찰하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3지대 신당에 대해서 그 들이대는 잣대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오히려 거대 양당에서 일어나면 뭐 정당들은 늘 그래라고 그냥 그 인정해줬던 이런 행태까지도 제3지대 신당에서 일어나면 굉장히 거기다가 까다롭게 잣대를 들이댑니다.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생겼다 실패했다 이 사례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 제3지대도 유독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제3지대가 그 태동할 그 토양이 굉장히 좋았어요. 기대치도 높았고. 그랬다가 저 상황을 보게 되면서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도층에서는 좀 그 절망에 가까운 실망을 보이셨을 텐데 네. 앞으로 헤어진 이 양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시 좀 지지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총선 한 49일 남았나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또 하나 아까 박지원 전 원장이 SNS에 남긴 말 한 가지 더 한번 질문 드릴게요. 유승민 의원 언급을 했는데 전 의원 언급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 좀 친하시지 네네네. 않습니까? 윤석 대표가 국민의힘 자유의원 선택한 유 전 의원 어떻게든 함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박지원 전 원장이 했는데 윤석 대표가 그렇게 할지 아니면 유승민 의원은 또 거기에 또 응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아니 박지원 원장님은 유승민 전 대표를 정말 잘 모르시는 것 네. 같아요. 모르니까 저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고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밑바닥에 깔린 의도는 아마도 이준석 쪽에 유승민 전 대표가 합류하면 그래도 이준석 개혁신당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지율이 그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그게 국민의힘 지지를 좀 잠식하지 않을까 그 효과를 기대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근데 저 박지원 대표 얘기는요. 네.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비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의 지금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전 대표도 지지를 안 해주는 이준석 아니냐. 이거를 저는 사실상 이렇게 돌려서 아하. 비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진 변호사님 그리고 두 세력이 결렬하면서 지지자들 반응도 제각각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은요.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 합류에 반대를 하면서 이 개혁신당 탈당 신청으로 이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죠. 이날 두 대표의 결별로 다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서 당의 릴레이 후원 인증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이 보조금 6억 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보수 지지자들이 모여서 6억 원을 만들어서
보면서 이중석 공동대표를 우리가 돕자라는 글도 올리고 있고요. 반면에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은 이준석 대표는 국민 세금 국고보조금 6억 원 토해내라. 또 보조금 6억 원을 반납하는지 끝까지 두고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보조금이 좀 화두인 것 같은데 장가 기자, 이 개혁신당만큼 이 보조금 6억 6천이라고 하죠. 이거 어떻게 한다고 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처음에는 반납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요.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의석수를 맞췄기 때문에 이후에 탈당을 하더라도 보조금을 다시 반납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은 좀 이례적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반납 의지는 있는데 반납 규정이 없어서 동결해야 한다면 동결할 것이고 다른 용처를 통해서 즉각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처리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처리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양당 쪼개졌고 이제 좀 각자 도생하겠다 이렇게 빠르게 서로 나서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조금 더 빠른 행보를 바로바로 오늘부터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해서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아까 진짜 민주당이라는 얘기가 하셨는데 빠르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관련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또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민주당은 죽었습니다. 지금 부당하게 공천에서 그렇게 탈락되는 또는 경선 참여 자체가 배제되는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집단화할 걸로 보여요. 그게 공정한 과정이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분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상희 부대변인, 네. 일단은 보면 이낙연 대표가 진짜 민주당을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네. 뭐 뒤에서 저희가 자세히 나누겠지만 민주당에서 하위 20% 10%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비명계 의원들에서 좀 반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원들이 이낙연 대표 쪽으로 얼마나 좀 합류할 거라고 좀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상당수 합류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그 반발하는 사람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듣고 승복한다는 것도 굉장히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걸 어디론가 좀 또 표출을 하고 싶을 텐데 그 표출 그 선택지 중에 한 군데가 이 새로운 미래가 될 수는 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 새로운 미래를 가면은 나는 당선이 되느냐 이것도 또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능성은 굉장히 지금 낮아진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현재만 놓고 보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선거가 중도층이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새로운 미래는 진짜 민주당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서 소구하는 그러니까 그 주 타겟이 캠페인의 타겟이 민주당 지지층 뭐 아주 느슨한 지지층 뭐 이런 합리적인 지지층 이런 데서는 지지를 해줄 수 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층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네. 중도층을 타겟으로 하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워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이분들이 새로운 미래에 가서 그러면 민주당 나눠먹기로 우리가 지지자 나눠먹기로 당선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도 같이 할 거라고 저는 보여요. 네, 진짜 민주당 만들겠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지금 새로운 미래 아니겠습니까? 당명이 민주당 색깔은 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혹시 김상일 부대변인께서는 이 새로운 미래가 당명 교체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혹시 추천해줄 만한 당명이 있으실까요? 민주당 색채가 나는? 글쎄요, 저게 타겟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 저는 아까 그 갤럽 조사도 왜 개혁신당이 4% 나왔느냐, 3%에서 4%가 됐느냐, 그거는 개혁신당을 저는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치에 그 고관심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관심이 조금뿐이 없고 아예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합쳤으면 합친 느낌이 나는 정당 이름을 대줘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민주자가 좀 들어가는 민주자가. 게 좋겠죠. 타겟을 보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 신당이 합쳤을 때도 차라리 제3지대로 해라. 양당이 아니면 제3지대.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개혁신당 이래버리면 이거 이준석의 개혁신당이었는데 이게 뭐가 바뀌었나? 긴가? 아닌가? 이러면서
주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역시 타겟이 합리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라면 뭐 그거에 맞는, 그 정서에 맞는 민주당으로 돌아가겠습니다에 맞는 민주가 들어가면서도 원칙을 지킨다, 뭐 아니면은 과거의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진짜로 계승한다, 이런 걸 담는 이름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요, 지금 보시면 이낙연 대표께서 워딩이 달라졌어요. 그 개혁신당으로 합당할 때 그 워딩에서 네. 이 지금 그러니까 합당 결렬 선언한 이후에는 갑자기 진짜 민주당을 들고 나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워딩이 달라졌고 행동도 달라지신 게 그동안 신중 모드였던 이 대표가 결렬 선언을 하는 그러니까 11일 만에 결렬 선언하는 거는 엄청나게 빠른 신속한 결정이거든요. 답답한 마음을 일과에 좀. 그러니까 이 해소하셨네. 두 가지를 미루어 볼 때 저는 아까 우리 시작할 무렵에 이준석 대표 기자 질문에 답한 거 있잖아요. 그 이낙연 대표 쪽에서 뭔가 생각이 달라지신 거 아니냐는 뉘앙스가 바로 양측 해석이 좀 다릅니다. 네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측은 바로 민주당에서 이 공천 내용이 거의 엄청 심각한 수준으로 되면서 그 이탈하는 숫자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결별 선언을 그렇게 신속하게 하신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그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빠르게 뭐 갈등 봉합하고 수습하는 국면에 들어갔는데 이런 가운데 공관위원장을 조금 전에 선임을 발표했는데 원조 친노 그리고 원조 이재명 저격수라고 불리는 조기숙 위원장을 곧바로 영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한번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제1야당의 지지도는 막 계속 치솟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후보를 잘못 뽑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보다도 신뢰할 수 없는 후보를 뽑았다는 게 많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서 선대위원장을 좀 신망받는 분을 세워서 그 이재명 대표가 한 발 물러서면 뭐 굳이 당대표를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지켜도 총선에 문제가 없지 않겠냐. 제3지대 물밑 조언자라고 불리는 조기석 교수, 과거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김상희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기석 위원장을 바로 영입을 했고 또 민주당 내 친문 의원들 넓게는 좀 녹색정의당까지 한번 연대를 해보겠다, 새로운 미래가 이렇게 검토할 수 있다,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것만 가지고는 제3지대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가지고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 모두가 반성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난 다음에 다시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말고는 제가 볼 땐 따로따로 해가지고는 뭔가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정당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성공한 정당이 거의 없죠. 대표적으로 민국당이라든가 그 민생당이라든가 보면은 알지만 그 대표적인 어떤 각광받는 대선 주자가 한 명 있다거나 이런 어떤 상황이 아니고는 거기가 그렇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양 당의 어떤 적대적 공생에 아주 지쳐 있고 이것만큼은 깨보자라는 어떤 시대 정신과 중도층의 어떤 열망이 지금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 여망을 담는 제3지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굳이 그분들을 위해서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남아있는 거는 제가 모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공동교섭단체 쪽으로 틀어서 일단은 공동교섭단체를 틀어서 해가지고 정책연대, 그다음에 선거연대, 뭐 거기까지 또 잘 되면 다시 재합당, 이 수순을 좀 밟아보는 게 어떠냐,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